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계종의 언론 탄압이 있은 지 17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런 언론 탄압의 실체들을 규명해 가는 과정에서 한 3가지의 문건이 저도 오늘 처음 좀 봤어요. 첫 번째는 이 해종언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이 자료입니다. 이것은 2015년 11월 4일 중앙동에서 해종언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난 이후에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각 산하기관의 언론, 해종언론 대책에 대한 지침들이 하달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여기 있는 악성 인터넷 매체 실체라고 해서 이것이 불교 언론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것은 중앙종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자료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대외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외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 문건은 처음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부대중에게 알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집요하게 공격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성만 대표 나왔는데요. 아주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조직이 이게 조계종이 많은 언론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유독 닷컴과 포커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급으로만 봐도 뭐 교구 본사 주지라든지 종회 의원, 총무원 집행부, 동국대, 중앙신도회장, 포교단체, 포교사단을 포함해서 전국 비구인회 등을 구성하고 위원들은 교구본사 주지, 2, 3인,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부실장급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화사업단, 총무원, 홍보, 중앙신도 임원, 변호사, 대변인도 있고요. 또 집행위원들은 총무원 내에 주요 실무자, 팀장, 국장급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총무원이 전체가 다 나섰다고 총무원뿐만이 아니죠. 불교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입법기구와 집행기구가 총망라해서 다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서 때를 잡아야 됐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밝혔냐면 그 이유를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종단 및 성례에 대한 허위, 비방, 비난 기사로 인해서 한국 불교와 종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말은 일부 인터넷 매체라고 했지만 불교닷컴을 주로 지칭하는 것 같은데 허위나 이 비방이나 비난 기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요 관련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법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중재위 제소부터 해서 그리고 허위 기사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기사가 허위인지 또는 이 비난 기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놨어요. 단지 이렇게 주장하는 척, 즉 자성 측에서 어떤 기사를 이렇게 부르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악성 인터넷 매체의 실체 자료 보면 이 하나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악성 인터넷 매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반조계종의 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딱히 무엇이 허위인지는 말을 할 수 없고, 그죠? 예. 자기들 비방하면 전부 다 악성 매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비방하지 않았대요. 저희들은 비방 존재를 가지고 비방한 적이 저희들은 비방이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은 했습니다. 네. 부처님급에 틀리게 가거나 그것을 스스로 계율을 현대화해 놨다고 하는 종헌이나 종법에 정면으로 입에 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비판은 그들에게는 비방이라고 보여진 거네요. 그런가요?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대표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네. 이 자기들이 만든 책자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조계사 노래 소리는 자성 스님 두려움의 크기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용주사가 그때 당시에 종단에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지가 쌍둥이 아빠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실제 재판 과정에서 거의 쌍둥이로 밝혀진 상황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 용주사 신도들이 다른 사부대중과 합세를 해서 조계사에 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법회도 했고 네. 이 법회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계사에서 엄청난 출력의 그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를 틀고 했습니다. 그 노래를 크게 틀면 틀수록 이게 자성에 대한 어떤 자성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다. 라는 발언을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한 몇 분들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한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사도 보면 문제 삼는 기사도 보면은 어처성이 주지하면 소도 주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 용주사에서도 그랬고 네. 동국대학교까지도 그렇죠. 이 용주사 비대위 신도들이 소를 끌고 사찰에 들어오는 퍼포먼스를 한 거죠. 또 하나 다른 기사는 자성원장 퇴진이 해답이다 라는 타이틀의 불기답한 기사인데요. 자성원장 퇴출해야죠. 네. 그렇죠. 예. 퇴출해야 될 이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성자박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왜 자성이 불교에서 퇴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할 내용들이고 자, 너무 많습니다.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예. 저는 이 문건을 아까 조금 전에 좀 봤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널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닷컴이나 포커스에서 이야기했던 해종 언론들이 소위 비방, 해종 언론들의 비방의 내용을 그대로 자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널리 보급을 해서 보면 바로 알 것 같아요. 아, 이들이 이런 잘못을 했나? 정말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기들이 만든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상식과 이성이 통용되지 않는 해종의 만행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전체 성가와 종단, 나아가 종도의 가슴에 피멍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이 문건에. 그래서 이건 자기들의 참회문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행위가 자신들의 범죄나 비리나 범죄가 아니고 이 두 인터넷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렇다. 라는 식으로 좀 적반하장으로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허위성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보도 내용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없이 왜 이렇게 불교 종단을 공격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종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잘 모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못 모으겠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중앙종회에서 이제 두 언론에 대해서 해종 언론 결의가 통과되는 날이 2015년 11월 4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날 바로 이 문건이 종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이걸 하루 이틀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3개월 동안 두 언론사의 모든 기사를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언론과 비교를 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를 했고. 교계의 다른 언론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 문건의 3분의 1은 불교닷컴의 댓글에 관해서 댓글 사례들을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댓글만 봐도
당시에 그 자성 체제의 그 범계나 네.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11월 4일 날 이걸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11월 5일 날 총무에서 뭐 중앙총회는 어쨌든 행정을 할 수는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입법 기구니까 결의만 해주고 그 다음날 바로 이걸 이어받아서 종단에서 일사천리로 성명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종 언론들이라고 규정한 두 언론에 대해서 어떤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모드급 위원회를 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중앙신도회 등등이 이 두 언론을 교계에서 아웃시켜야 된다는 성명서가 나오고 아주 일사천리로 가는데 바로 저 문건에 나와 있는 그 타임테이블대로 그대로 실행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 탄압을 하루 이틀 연구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누군가의 기획하에 한 거죠. 그 기획자의 최고 정점에는 당연히 자성이가 있을 테고요. 저런 문건들을 만들고 연구한 사람들은 자성 똘만이 될 테고. 그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쨌든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충직한 종일수록 주인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법이죠. 그렇지만 다컴과 포커스가 어떻게 뭐 박수 받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한 보도하고 그리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게 언론의 기능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에 언론과 관련된 판결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닷컴이든 불교포커스든 우리가 정상적인 언론은 뭐 그 대상이 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이렇게 비판하고 감시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기사를 쓰게 되면 그걸 미국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는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요. A rough draft of history.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 rough, 거칠은 드래프트, 원고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놓은 초고다. 이게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해 놓은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의 보도는 역사예요.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언론의 기능은 출발하는 거예요. 언론은 역사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아니면 중세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안영 시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언관이라고 해서 사원부, 사관은 이런 그 왕실과 임금과 관료들을 이렇게 감시하던 그 사관은 그 역사를 또 기록했던 사관들 그 역할을 언론이 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로부터는 그 대상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상에서 빠질 수 없고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안에 있는 조계종 단이라고 해서 헌법이 군림하거나 어느 누구도 요 언론의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은 구분입니다. 구분. 우리 불교계는 경계를 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했던 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최소한 뭔가를 비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 됐고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구분인 거죠. 그건 반드시 이 사회의 원동력이고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죠? 구분하지 마라. 니네들은. 감히 조계종단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언론이 구분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조금 이거 문제를 비틀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뭐 아주 언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죠. 우리가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당신 편에 설 것이다. 유명한 이게 말이죠. 이제 사상의 자유에 대한 건데 이게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이 조계종의 이 권력층들한테는 21세기에서도 여전히 그 전달되지 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종 언론이라는 것이 낙인 찍기인데 이 낙인 찍기라는 것이 일종의 괘씸죄란 말이죠. 불편하다, 내지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괘씸죄로 닷컴과 포커스를 갖다가 했지만은 두 번째 동기는 사실 이 굉장히 영세한 인터넷 업체, 이거 종사자도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닷컴과 포커스의 이 언론계 영향력도 많지 않아요.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분담금 받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거는 자승 전 원장이 이른바 불교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봐요. 자, 이 선까지는 우리 편이고 이 선 넘어가는 놈은 그때부터 나는 널 죽이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서 이제 문제자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프레임을 어떻게 잡겠느냐. 우리는 회불이라든가 해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프레임을 잡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 이후로 감히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자들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슬픈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에 종단의 각종 신행 단체들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난 이 권력층들 밑에서 떡국을 먹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절제만 해서 살려면 말사주지라도 하나 하려면 줄 서야 된다. 그러나 왜 제가자들이 이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일에 부역을 하느냐. 이 부역자들의 명단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에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그 자승 원장이 통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로 떡고물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인터넷 매체는 말을 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거래 제한들이 있었을 텐데, 야, 이 기사 좀 빼줘, 내지는 좀 완화해줘라는 그런 제한이 올 때마다 그 말을 안 듣고 틱틱거렸습니까? 어디 이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전에 예. 이 이야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예전에 불교닷컴이 그 미움을 받기 시작한 뭐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백양사 관광호텔 그 도박 보도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눈밖에 났다.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이제 그분들이 써놓은 여기 총무원에서 쓴 건데요. 사부대중 여러분 해놓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명 백양사 호텔 도박 사건으로 불린 사건을 보도한 불교닷컴은 이를 마치 정론직필 또는 정의로운 보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범죄 행위로 얻은 자료를 보도한 것입니다. 도찰은 범죄 행위입니다. 불교닷컴은 범죄 행위인 도찰로 취득한 동영상을 이용해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찰을 했던 당사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언론계는 범죄 행위로 얻은 정보로 보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 범죄 행위로 얻은 도찰로 취득한 동영상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양사 관광호텔에 모여서 스님들이 고스트 포카 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성할 기미가 없고 그것을 도찰해가지고 찍었다. 도찰된 내용을 보도했다. 직접 도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박한 팀이 있고 네. 그쪽과 정치적으로 반대편 쪽에서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주도했다거나 찍도록 사주한 것은 아니고 찍은 걸 갖다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쭉 깔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가장 그쪽에서 이제 이게 불법이라고 도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찰이냐 아니냐 그거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불교닷컴이 제보를 받은 영상을 가지고 보도하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언제 발생했냐면 삼성전자그룹에서 검사들하고 정치인들한테 떡값을 나눠주는 공모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의 이학수 부회장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이 공모를 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에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모 언론사의 기자가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쪽에서 들고 나온 당시 MBC 이상호 기자였죠. 네. 예. 그게 이제 독수 독과론이라는 겁니다. 독이 묻어 있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과일은 그 자체로 독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자체로 보면은 이게 비슷하게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이 출발이 뭐냐면요. 출발은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기관이 중앙정보부 같은 지금의 국가 정보는 지금은 뭐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중앙정보부 같은 국가 권력기관이 수사기관이 혹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불러다가 용의자를 불러다가 고문을 해서 강제로 어떤 내용을 강제로 자백하거나 해서 고문을 통해서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백을 받았다. 그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지금 이 경우는 전혀 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독수 독과론의 그 원칙을 들이댈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례로 1992년 12월 11일 날 그 유명한 초음복국 네.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제 그 김영환 부산 직할시장부터 해서 박일용 부산 청장, 그 다음에 그 안기부 부산 지부장 그리고 부산 지방검찰청 그 검사장도 들어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YS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눈 대화를 정주영 측이죠. 예, 통일국민당이었죠. 그때 도청을 했는데 이 YS 측에서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렇죠. 이 기관장들이 모여서 한 관건 선거는 어딘가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이 도청한 거를 문제 삼아서 YS가 완전히 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불법 도찰을 한 건 맞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법 촬영한 그 승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고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그 당시에도 불법 촬영이라는 거를 자성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왜냐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찍은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성을 비롯해서 모든 그 총무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 참여한다고 뭐 108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불법 촬영 그 본인들도 그게 거기 있는 당사자가 찍은 게 아닌데 그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자승이는 뭐 맨날 그 뭐 108배 한다고 하고 뭐 모여서 무슨 나중에서는 자기 재임을 연연하지 않는다까지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자선과세신 결사만 들고. 네. 그것이 그 불법 촬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촬영한 그 승려가 형사처벌도 받았지만 도박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도박도 심지어 자승하고 같이 공동 그 정권을 운영했던 그 무차회 승려들이 그 실천불교 승가회 쪽에 무차회 승려들이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촬영한 내용 자체를 인정하고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인 불교닷컴 입장에서는 그걸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보도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그 뒤에 뭐 불교닷컴이 문제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왜 그래놓고 왜 불교닷컴을 해종 언론인이 해볼 언론인이 왜 뒤늦게 와서 그 문제를 삼냐는 그거는 결국 자승이 지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하면 불교닷컴이 결국은 2012년 5월에 백양사 도박 사건을 보도하고 그로부터 이제 자승 원장에게는 가서 이제 뭐 참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변하는 것들을 자기가 참여도 하고 자 거기서부터 지금
불교닷컴 꼬이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그 방송부터? 그 보도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결정적인 게 뭔가요, 그러니까? 해종 언론에 대한 결정적인. 역대 조계종 권성들의 네. 문제점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종원장은 어쨌든 우리 현 조계종 시스템상에서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무원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다면 그 자체가 불교로서는 얼마나 큰 역효과가 있겠습니까? 특히 종교라는 게 신성성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속임보다 못한 짓을 많이 해왔다 이런 뭐 실제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장을 비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원장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권력자는 그렇습니다. 언론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권력자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본은 비판, 견제, 감시 아니겠습니까? 거기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권력이 필요한 언론도 있어요. 이른바 청부 언론. 권력이 원하는 기사를 갖다가 입맛대로 써주는 언론이 분명히 교계에 존재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그 해종언론 공동대책위원회 저 문건에도 보면은 이 불교닷컴의 행태에 대해서 동종업계인 언론사를 활용해서 편가르기 내지는 감시하게 하는 걸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는 애종 언론사들 사장단하고의 간담회를 닷컴 포커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애종 언론사죠. 뭐 거의 그렇죠. 박수반 그 사장단들하고 면담 일정이 하나 잡혀 있고요. 네. 저 문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그 불교닷컴의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것을 책자로 만드는 작업들, 이것을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인쇄하는 두 신문을 그래도 또 맹세를 해놨습니다. 네. 네. 뭐 아시겠죠, 뭐 두 언론이라고 하면 이 해종 언론이라는 거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들을 만드는지, 왜 도박을 하고 룸사롱을 가고 쌍둥이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이게 문제 있다라고 보도한 언론을 지금 1735일째 탄압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종교 집단인지, 종교 집단을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뭐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그 5가지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취재, 출입, 항복, 접촉, 접속. 이건 뭐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도 이런 탄압은 없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직 그 선고 공판이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때까지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얘기를 할 때 불교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장의 공동체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오르게 되면 공동체가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허물을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내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바로 대중공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20몇 년 전에 포교원장을 하셨던 정락 스님께서 그런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불교의 대중공사라는 건 소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대중공사다. 대중들이 다 합의해서 우리 배고픈데 요즘 좀 몸이 허한데 소 잡아먹어서 몸보신 좀 하자. 대중이 다 합의하면 소를 잡아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게 대중공사인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삼이가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라고 경전에 근거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은 그가 아무리 나이 어리고 그 다음에 절집안에 연차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옳은 소리를 한 그 사람은 존중받고 그 말을 따라야 된다. 이게 대중공사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 내부적으로 최대한 민주적인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다 박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걸 갖다가 공동체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 회불 해종분자다라고 하는 건 이게 완전히 그 본말 전도죠. 저는 우리 조계종단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하려면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종단의 익숙함, 이것을 버릴 때만이 새롭게 올라가죠. 평생을 1000년 동안 물속에서만 살았던 뭡니까? 그 용이 되기 전에 이무기는 단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그 익숙함, 1000년 동안 물속에서만 살았던 그 익숙함을 버릴 때 비로소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거든요. 조계종단은 정말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는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익숙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득권 버리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시기 전에 이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맨날 비판만 하고 그럼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안을 갖다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언론 탄압이 있었을 때 불교계에 양심 있는 어떤 불자들이 거기에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조탕공이 만들어지고 불원협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김영국 불원협 대표님께서 좀 우리는 대중언론이라는 제가 결론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불교닷컴에 대한 뭐 해정언론, 회불언론 해갖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는 그 이자성의 사적인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자성이가 자기 공격한다고 해서 그 이자성 주도하에 그 똘마니를 시켜서 다 기획을 해서 이 불교닷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이느냐, 이거 사적인 보복. 그러니까 이 사적인 보복이어서 지금 4년, 5년째 가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아니 왜 조계종 종단이 왜 이자성의 그 사적인 보복이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까? 네? 저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국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문제의 본질,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뭐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